제 뉴스타페이 딱 절반을 지났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징역 5년형을 받았죠. 이 김용전 부원장이 오늘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화성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 나오십니다. 나오십니다. 김용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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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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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 비정! 사필! 비정! 사필! 비정! 박수! 무죄다! 제가 22년도 10월 달에 체포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동안의 기간에 3번의 구속, 3번의 보석, 제 주변에 함께했던 동지들의 이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 부원장님 일단 보석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결정을 해준 대법원 측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접견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다.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법에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왜 허가했겠습니까? 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마지막 공식 직함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여기 보면 박선원, 한준호, 김동아 의원 등등해서 현역 의원 10여 명이 오늘 화성교도소에서 김용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맞이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 보석 석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 김용은 무죄다. 사표 규정이다. 오늘 구호가 꽤 높았어요. 김용전 부원장이 지금 이제 받았던 1, 2심의 어떤 선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중론입니다. 특히 김용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혹한 정치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1, 2심 재판 과정들 속에서 김용전 부원장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또 결정적인 그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구글의 타임라인 등 여러 가지 변호인 측의 어떤 이 변호들이 재판부에서 또는 이 검찰로부터 수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생기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겨야 된다라는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대법원에서의 그 판단이 아무리 법률심을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2심까지에서 나왔던 부분들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사실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려도 될 시점인데 그렇게 선고를 내리지 않고 그 보석을 인용했다라는 것, 이것은 대법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마저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제의 파기환송심이라든지 뭔가 다시 적법하게 이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지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들어갈 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기천 부위원장님,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워낙 뉴스탑 때는 많이 이 법률 얘기, 1심, 항소심, 대법원 판단 얘기까지 많이 다뤄보고 짚어본 대법원에서 이게 징역 5년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아예 무죄다, 사필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 검찰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기소가 했고 재판을 넘겨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엮었으면 사법부가 당연히 그걸 바로 잡았을 텐데 그거에 그 기소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 항소심과 징역 5년을 나왔다. 이걸 그냥 단순히 정치인이라고 무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죄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저 장면이 사실은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낯설고 사실은 낯설다는 걸로 설명되기 어려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판결 내용까지 보고 나서 정치적인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석이 나왔잖아요. 보석이 나온 상황에서 저걸 무죄다라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여당이 그럼 어떤 그 압력이 있냐면 예. 대법원에게 무죄 판결하라라는 압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 압박으로 보입니까? 이전에 뭐 그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 운운하고 이런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게 무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무죄 판결하라는 압박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김용 부원장의 개인적 비리를 넘어서는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명목 자체가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명목이에요. 예. 그것은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석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보통 시한부 인생일 경우에 보석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석이 6개월이든 8개월이든 구속 기간을 채우고 이렇게 내주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끌겠다는 것인지 아니 파기환송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판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것인데 예. 그 오래 걸리는 것은 글쎄 뭐 정치적인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항소심까지의 결과나 증거 조사 결과 놓고 보면 바뀔 확률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 김용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위증도 나왔던 거예요. 이게 위증으로 인해서 기소까지 되고 예. 이제 타임라인도 다 찾아보고 해서 다 이 기억을 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겁한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이 분에 대해서 뭐 정치 검찰의 뭐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내는 게 예. 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이 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업체들부터 뒷돈 받은 거 아니냐 불법 정치자금으로 항소심까지 징역 5년 나왔는데 오늘 아예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김용은 무죄다라는 표말까지 들고 저 교도소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음은 정진상 전 실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냐 면죄부 공화국 만들 작정인가 이게 야당의 비판인데요. 그 최성 평론가님. 근데 이제 야당에서 좀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들을 빨리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취지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든 풀어주든 해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추가 재판까지 엮여있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다시 재판을 재개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게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중단이 된 거잖아요. 5년간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라. 더 이상 재판이라든가 이런 출석 이런 거 없이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재판의 속개 여부는 그 이후에 하겠다. 이게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전까지 간 김용 부원장까지 풀어줌으로써 일종의 말하자면은 사법부 압박에 대한 신호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나왔을 때 지금 보석 상태에서 그럼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또 사면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벌써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형을 종결시키거나 사건을 마무리해 줌으로써 실적으로 5년이 지났을 때 이 대통령이 다시 전직 대통령을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판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과정 자체들을 전부 형용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사실 도래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받지 않도록 사법 정의는 별개로 지켜져야 할 건 지켜져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법률에 위배받지 않고 직무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측근들에 대한 재판은 재판대로 이루어져야죠. 이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부터 김용 전 부원장이 오늘 보석 석방까지요. 뭐 여권에서는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이런 흐름이 되레 이재명 정부의 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는 조국 사면의 최대 피해자는 정청래 대표라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됨으로써 자세히 보세요. 그 이후에 원샷 받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조국 쪽으로 확 갔어요. 네. 그죠? 예. 며칠간 잘 안 보였습니다. 초조하죠. 청도 막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호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더욱더 과격하고 광폭한 뭐 그런 언사들이 난무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쌓여가지고 이재명 정부에게는 독극물이 되는 거죠. 장현주 변호사님, 마치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뭐 김용 무죄다 혹은
조국 전 대표 사면되면서 정청래 대표 또 자극받고 더 계속 격양된 반응 쏟아내고 하면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겠냐? 안 좋다, 독극물이다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것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정청래 대표가 이 자체를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간질하려고 하는 시도하지 말라라고 일축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박찬대 대표가 됐으면 그럼 조국 전 대표를 사면 안 했을 거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뭐 견제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어디까지나 뭐 주장이나 뭐 하나의 분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고 정치 활동을 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과 뭐 시너지를 내면서 어떤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나갈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또 서로 협업할 것들은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여의도 후사가들의 여러 뭐 정치적인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예.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는 뭐 자신의 나름대로의 플랜대로 대표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용주 전 부원장 보석 석방에 현역 의원 10여 명이 달려가서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5위였습니다.